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앞서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듯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충돌, 그 새 국면을 맡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동훈을 지금 조중동이 사실상 부추기고 있죠. 네가 더 세. 네가 성렬이보다 세.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동훈아 이참에 네가 그냥 성렬이 확 꺾어버려. 뭐 그런 얘기도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에 대선이 함께 치러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묘한 얘기죠.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 못하죠. 윤석열이 사실 뭐 자기 혼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뒤에서 배후 조정은 김건희가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한동훈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동훈이 갑자기 딴 마음을 먹는다면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조중동은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조중동이 한동훈을 부추긴다. 과연 사실이냐? 일단 그 얘기부터 좀 살펴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조중동이 한동훈을 부추기고 있다. 이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부추기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후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분석도 가능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보도 양태를 돌아봤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게 지난주 토요일 이 무렵이었잖아요. 지난 주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지난 주말 상황을 알려진 게 사실 얼마 안 됐으니까 자, 그때부터 오늘까지 약 일주일 동안 언론 보도는 어떻게 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일주일 동안 한동훈 관련 기사입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조선일보가 과연 한동훈을 몇 차례나 보도했나 살펴봤습니다. 한동훈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60여 건의 기사가 검색이 됐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한동훈 찬양 기사죠. 그냥 단순하게 한동훈을 거론한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만 단순 거론형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한동훈에 대한 찬양 기사입니다. 특히 당황스러웠던 거는요. 이 양승태 무죄 선고와 관련해서 막상 수사를 진행했던 한동훈에 대한 비판은 쏙 빠져 있고 이 책임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그런 황당무계한 기사도 봤습니다. 아니 수사는 누가 했는데 왜 맨날 전 정권 탓만 합니까? 기가 차는 얘기죠. 수사 한동훈 지가 했잖아. 윤석열이 했잖아. 근데 갑자기 이거를 문재인 혹은 김명수 때문이다라고 넘기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한동훈 찬양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사는 몇 건쯤 될까요? 자, 역시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했더니 120여 건 정도가 검색됩니다. 대부분 비방 기사예요. 심지어 무슨 내용까지 있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승태에 대한 기사, 양승태 무죄와 관련된 기사인데 이 기사를 착 쓰면서 결과적으로 이 김명수나 문재인 때문에 이재명이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갑니다.
택도 아닌 얘기잖아. 아니, 사법농단 수사가 어떻게 이재명하고 연결이 됩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걸 연결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과 김명수가 장악한 대법원이 결국에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재명이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법농단 수사를 억지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끼워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궤변이죠. 아니, 끼워 맞춰도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나요? 자, 이런 끼워 맞추기식 기사를 써놓고서는 여기에도 이재명을 거론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 거론형 기사가 아니라 이것은 이재명을 비방하기 위한 기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 그 제대로 된 자기 조중동이 원하는 그런 사법부였다면은 이재명이 무죄 판결이 안 나서 대선에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죠? 자, 전혀 관계없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이재명 비방에 써먹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되게 황당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사는요, 일종의 사설이죠. 예. 이재명 구속 막으려 총력 다한 민주당이 영세 업주들 감옥행엔 나 몰라라. 이게 뭔 소리죠? 영세 업주들이 왜 감옥을 갑니까? 갑자기?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유예 기간, 적용 유예 기간이 이번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50인 이하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한시 조항이었어요. 2년짜리 한시 조항. 그 2년짜리 한시 조항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 2년짜리 한시 조항을 계속 늘리자고 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산재의 대부분은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대형 사업장에서도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요.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가 심각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발생 빈도수나 피해 정도를 볼 때 진짜 심각한 것은 50인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50인 이하 이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예를, 그래서 그 유예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기사를 써요. 이재명 구속은 막으려고 총력을 다해놓고서 산업재해 때문에 감옥 가게 된 영세사업주들은 가만 내비둔다. 나 몰라라 한다. 아니, 이게 왜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오게 되죠?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으려고 당에서 뭐 어떤 걸 했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다 했잖아. 그리고 이재명하고 산업재해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재명은 산업재해 피해자야. 그죠? 이재명 대표의 9분 8. 그 중대재해 아니었습니까? 평생을 굽어진 팔을 안고 살아야 돼.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돼.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 중대재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재해를 방치했던 업주 처벌 받아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고 해서 처벌 조항을 활성화시켰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자, 황당한 기사예요. 자, 이런 황당한 기사까지 만들어서 이재명을 비방합니다. 일단 수량에서 이재명을 훨씬 더 많이 거론하죠. 이런 걸 보고 사실 악마화라 그러죠.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갖다 대고 다 이재명 욕을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그 김진성 같은 애가 이재명한테 칼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혐오의 정치라 그러고요. 이런 걸 보고 선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동의 대표적인 매체가 조선일보죠. 아, 진짜.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동훈의 기사가 이재명 대표의 기사보다 무려 25%가 많았습니다. 한동훈 기사가 160개, 이재명 기사가 120개. 25%, 무려 그래서 딱 4분의 3인 거죠. 4분의 1 정도가 적었습니다. 120대 160대 120이면 딱 4분의 1이 적은 거죠. 말 그대로 25%나 적게 보도가 됐고, 그 내용도 따지고 보면
한동훈은 긍정적인 기사가 많은 반면에 이재명은 부정적인 기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기간에 윤석열 기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윤석열은요, 기사를 검색을 하면 이게 그냥 단순 거론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단순히 그냥 윤석열을 거론한 윤석열 정권,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윤석열의 행동이나 발언을 중심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색어가 대통령실까지 넣었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나오느냐? 95건이에요. 이거는 또 이재명 대표 건보다 또 30% 정도가 적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동훈이 160개인데 윤석열은 9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절반을 살짝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보도 기사의 60% 정도밖에 윤석열이 차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혹시 그래 몰라서 그러면 윤석열 정권 이런 표현까지 다 포함해서 단순 언급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은 몇 건 정도 기사가 나오느냐? 220건입니다. 자, 좀 이상하죠. 그나마 이 대부분의 기사, 윤석열 관련 기사 대부분이 동정 기사예요. 실제 무슨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고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보다 동정 기사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윤석열 정권의 어떤 뭐 이런 부분 해서 이런 제3자가 윤석열 정권을 거론한 것을 인용한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은 양과 질에서 한동훈에 대한 보도가 압도적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압도적이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자,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제가 또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조선일보 보도예요. 조선일보 보도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중 누구를 간판으로 걸어야 되나 헷갈리는 예비 후보들. 자, 이런 기사가 떡 났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마무리된 것 같은 한동훈 윤석열 갈등을 다시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기사에 붙어 있는 관련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를 보세요. 한동훈 잘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한동훈의 뭐 정치개혁이 포퓰리즘이면 나는 포퓰리스트 하겠다라는 등, 원로들이 사실상 한동훈 편을 들었다는 등,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이렇게 쭉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기사지만 기사에 붙어 있는 관련 기사가 더 재밌죠. 예. 사실상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빨아주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사실상 윤석열을 심하게 까는 사설입니다. 윤석열 니는 네가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즉 디올 사건, 김건희 사건 사과하라 이 말이죠. 그 밑에 새로운 사설을 하나 보시죠. 어떤 정치도 국민을 앞설 수 없다라는 기사를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한동훈을 지지하지만 윤석열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다. 더 많다. 이런 거죠. 보세요. 첫 줄부터가 되게 쇼킹하죠. 한동훈은 지지하지만 윤석열이나 국힘당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민심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허수아비 같은 여당이 아킬레스건이다. 그 다음에 총선에서 이기려면 한동훈의 선택은 외통수다. 다른 길이 없었다는 말이죠. 예. 명품백으로 얽힌 매듭을 잘라내야 했다. 그 얘기를 아무도 못했는데 참다 못한 김경률이 얘기했고 결국 한동훈이 얘기한 거다. 이게 왜 잘못이냐? 라는 그런 내용의 사설입니다. 뭔가요? 예, 대놓고 한동훈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설을 쓴 거죠. 보시다시피 조선일보는 지금 완전히 한동훈 편에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보고 너 잘한 거야, 네가 잘한 거야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쭉 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입을 빌어서
김경률 공천은 뭐 한동훈의 사천이 아니다. 지금 그 윤석열은 한동훈을 자기가 두들겨 팬 이유가 그 김경률에 대한 공천, 이 공천이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잘못된 사천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한동훈을 두들겨 팼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기사를 써준 거죠.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칼럼을 통해서는 친윤이 양지만 찾아다닌다면서, 그런 양지만 찾아다니는 친윤이 대선 공신인 김경률을 왜 쳐내겠다는 거냐. 야, 대놓고 또 이제는 김경률까지 빨아주고 있네요. 자, 그 밑에는요. 한동훈, 김경률, 마파울 출마 발언, 불공천 공천인가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한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대놓고 지지해주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났으면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조금 서포트 해주려나 보다. 조선일보가 한동훈 편을 좀 들고 있네. 요렇게까지만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대놓고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미약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거 조선일보가 한동훈 부추기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론도 당내에서도 힘을 실어주지만 강대강 대치는 한동훈도 부담이다. 자,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에요. 여론도 한동훈 편, 당내에서도 한동훈 편, 이 얘기란 얘기죠. 이미 당내의 분위기와 여론의 분위기는 한동훈이 갖고 갔다. 윤석열 너 졌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런가요? 글쎄, 저는 한동훈이 폴더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한 2, 3일 정도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얻을 수 있었던 정치적 자산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폴더 인사, 이 사진 이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다. 한동훈은 그 고생할 이유가 없었다. 그 쌩 난리를 칠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는 대놓고 이미 여론전에서 그 다음에 당내 세력 다툼에서도 이겼다라는 식으로, 한동훈 이겼다는 식으로 보더래요. 이게 되게 억지스럽지 않나요? 폴더 인사는 뭔데? 폴더 인사 하는 그 순간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무릎 꿇고 들어가가지고 패배 자인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한동훈 표 공천에서 YS 김영삼이 보인다. 96년 압승, 김영삼의 그 선거 압승, 이 상황이 한동훈 공천에서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뭘 보고 YS가 지금 한동훈한테 빙의됐다고 하는 거죠? 대놓고 한동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훈아 네가 대세를 장악했어 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동아일보는 더 웃깁니다. 퇴로 없는 미래 권력 한동훈, 현재 권력 윤석열을 넘어설까? 이거 대놓고 기사를 이렇게 썼어. 이건 뭡니까? 미래 권력인 한동훈이 현재 권력을 넘어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딱 기사를 썼다? 앞으로 한동훈이 계속 힘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의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의 힘이 빠졌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자,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야, 너 힘 빠졌어 이제. 너 한동훈하고 싸운 결과 네 힘만 빠졌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현직 대통령 보고 너 나가! 이 얘기를 한 것과 진배가 없죠. 또 있습니다. 채널A 나와서 뭘 한다고? 한동훈이 잘한다 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면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박근혜와 같다. 10년 전에 박근혜가
이명박이 그 대통령일 때 박근혜가 비대위 이거 하면서 사실상 당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은 뭐 사실상 한동안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때의 박근혜와 같다. 아까는 YS와 같다더니 이번에도 박근혜랑 같다네. 조선일보는 YS를 갖다 붙이고 동아일보는 박근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봉천하고 한동훈이 이 총선을 이끌면은 이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대놓고 글쎄 이긴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윤석열을 뒷방으로 내보내야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지 한동훈이 이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과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자, 황당무계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지. 응? 한동훈 잘한다. 뭐 한동훈이 뭐 윤석열 넘어섰다. 한동훈이 하는 대로 해야지 이긴다. 한동훈이 사실상 뭐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느냐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거든요. 자, 데일리안이라는 극우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이 깨졌대. 그래서 한동훈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정치적인 이익을 봤대. 존재감을 키웠대. 그러면서 세계일보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한동훈은 미래 권력이다. 라고 한다고.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표 결집에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환호를 받으면서 비중도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 근데 여러분, 그럼 이건 뭔데? 이거 뭔데? 이게 아바타 깨진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애가 보수표 결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망한 거 아니야? 이거 오히려 내가 볼 땐 망한 거 같은데? 예. 사실과 다르게 억지를 쓰고 있죠.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한동훈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실상 패배한 한동훈을 이겼다라고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이 헤럴드 경제는요, 뭐라고 하냐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머니투데이는 더 웃긴 얘기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지지자는 한동훈으로 다 옮겨갔대. 쿠데타가 이미 벌어졌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윤석열의 지지 기반, 열성적인 활동가들이 대부분 한동훈으로 넘어갔다. 명백하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 조직원들이 다 넘어갔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와. 자, 이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죠. 여자들이 한동훈을 좋아한다고요? 어느 여자들? 주로 지금 뭐 신문에서 보면 요새 거짓말이 너무 하도 많이 나오죠. 정말 뻔한 거짓말을 해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거짓말이란 게 딱 드러나는데 20, 30대 여성들이 한동훈을 지지한다? 근데 20, 30대 여성들이라고 하는 사진에 보면 전부 다 머리가 허연 할머니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20, 30대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20, 30대 여성이 아니라 정말 희끗희끗 나이가 들어 보이고 배 나오고 뚱뚱한 할아버지들이 서 있는데 20, 30대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기사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심평한테 그대로 옮겨가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심평이라는 사람은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뭐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조중동에서 떠들고 있으면 그 말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반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 한동훈 빨아주기 기사는 더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 기사는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의 기사예요. 자, 요거는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윤석열에게 반기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됐대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홀로서기를 성공했다.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라고 기사를 씁니다. 과연 홀로서기를 했는데 이렇게 합니까? 자, 이 기사들의 공통점을 쫙 늘어놓고 보면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일단 우겨놓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 여성들의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여성들이라고 해봤자 그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인데 20, 30대 여성들한테 지지를 받는다라고 어거지를 쓰고 대부분 그 연세가 많은 남성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자꾸 20, 30대, 20, 30대라는 식으로 억지를 쓰죠. 그리고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하면서 사실상 패배를 자인하고 항복 문서를 조인한 건데 이거를 보고 한동훈이 이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것을 깨버렸대.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이번 일로 이번 충돌 결과 최대 승리자는 누굽니까? 김건희예요. 김건희. 그런데 한동훈이 홀로서기 성공했다고? 누가 한동훈이 홀로서기 성공한 거예요?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예,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다? 예, 한동훈 보고 계속 집적되는 거지. 야, 네가 이겼어. 네가 힘이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쭉 밀고 나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중동은 지금 윤석열을 이미 버렸다는 거죠. 윤석열로서는 총선에서도 이길 수 없고 향후 대선도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선수 교체를 하자라고 지금 작전을 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봉합이 돼버린 윤석열 한동훈 갈등, 윤한 갈등도 다시 불을 지피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윤석열을 내쫓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번 윤석열 한동훈 갈등 이 연극, 이 갈등 연극 같은 경우도 이들이 처음에 기획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자, 앞으로 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가라앉은 게 아니라 다시 불씨가 타기 시작한 거죠. 이번 갈등은 이게 너무 연극적인 요소가 많죠. 연극이 아닌 것 같다, 실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글쎄 전체적인 진행으로 봤을 때 이거 연극을 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이 훨씬 큰 게 사실이에요. 뭐 연극이든 어찌됐든 간에 어쨌거나 한동훈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윤석열 밑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확실해졌죠. 하지만 향후 새롭게 벌어질 한동훈 윤석열의 갈등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연극이었거나 연극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었으나 앞으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게 될 것이고 그 갈등은 연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것 자체도 쇼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자체도 쇼다. 자,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왜냐? 아니 뭐 연극을 했는데 뭐 이 정도까지 뭐 다른 연극도 했는데 이런 연극도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연극을 뭐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그 조중동의 이런 행태가 연극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연극의 결말은 윤석열의 퇴진이에요. 윤석열이 자신이 물러날 것을 감안하고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는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더라도 뒷방 늙은이가 될 것을 감안하고서 연극에 하는 거거든요. 이 연극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 한동훈 띄워주기잖아. 한동훈을 띄워주면 윤석열은 뭐 할 건데? 예. 권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 이 갈등이 연극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권력이 결국에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권력이 변동이 되면요, 그건 진짜 연극이라도 연극이 아니지. 그렇죠? 예. 하여튼 좀 지켜봅시다. 우리로서는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마 권력이 연극이든 아니든 한동훈한테 넘어가는 그 순간, 한동훈이 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로서는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동훈을 법무장관 시절에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은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이겠으나 조중동이 분명히 한동훈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윤석열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동훈을 정치권에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링에 오르기 전에 나가리 시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민주당의 이 몇몇 의원들이 한동훈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더 수월하다, 더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의견을 많이 내신 것 같더라고요. 저로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그게 아니란 판단이었다고 봐요. 왜? 적은요, 링에 올라오기 전에 괴멸시켜야 합니다. 링에 올라오기 전에 괴멸시킬 수 없으면요, 최대한 약화시키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계속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진행할 때는 사람들이 자꾸 주저해요. 자꾸 주춤거려. 이게 한동훈 더 키워주는 거 아닌가? 아이고, 우리가 키워주든 안 키워주든 조중동은 한동훈을 키우게 돼 있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동훈을 한동훈을 제대로 두들겨 팰 생각은 안 하고서는 이게 잘못 패가지고 한동훈 키워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낳았다고. 참, 저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합니다. 예. 자, 어쨌거나 우리는 대책을 이제 세워야겠죠. 이미 지난 얘기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죠. 일단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갈등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양상이 진행될 겁니다. 그게 연극이든 연극이 아니든.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조중동의 행보가 연극이다, 작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부터 벌어질 거는 연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확실하게, 결론 하나는 확실하게 났네요. 뭐라고요? 한동훈을 진작에 탄핵시켰어야 했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점에 있어서는 아무도 별 반론이 없는 것 같죠. 그죠? 자, 동반자님께서는 민주당이 한동훈의 간을 키우고 있다라고, 참 답답합니다. 민주당 간을 좀 키워라 라고 하시네요. 간을 좀 키워야 돼요. 그죠? 이구님께서는 키워준다는 말 자체가 언론의 프레임이다 라고 하셨어요. 민구님께서는 진작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셨고, 학고방에 사는 디오리님께서는 제2의 교을 만드는 거라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다라고 하십니다. 고유원님이시죠? 고유원님께서는 까치발한, 그 다음에 알렉스 한을 용산에서 까발릴 거로 봄. 본격적으로 갈등이 불거진다면 그렇게도 되겠죠. 예. 남정철호님께서는 계엄령 이게 제일 걱정된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은요, 내일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데얼님께서는 또 힘든 고비를 겪어야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유, 참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지성님께서는 동훈이는 결국 건의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예,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까지 진행된 이 갈등 양상이라는 게, 충돌 양상이라는 게 연극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 가장 최대 이익을 본 건 김건희였거든요. 자, 다운다운에님,
개상진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 극우 인사, 극우 꼴통 김상진을 말하시나 보죠. 성렬이 포기한 것 같다라고요? 아,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예. 자, 푸품님께서는 쇼 아닐 거다라고 하셨어요. 륜석열, 그 다음에 한동훈, 김건희 이 셋이 싸움을 벌일 거다라고. 그렇죠. 예. 백항님께서는 저하고 한동훈하고 송사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으시는데 2월 1일 날 선고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이네요. 아, 참. 원래 1월 16일 날 선고였는데 연기가 됐어요, 갑자기. 2주.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뭐 결론을 보면은 왜 선고가 연기가 됐는지 알겠죠. 하여튼 뭐 끝까지 싸워볼 예정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미소님